지금까지 세포 분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유전의 원리에 맞게 생식세포 분열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식세포가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색체 수를 유지한다. 자,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부계 쪽에 있는 EN의 염색체가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정자가 되면 EN이 N으로 감소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목에 있는 염색체 EN이 생식세포 분열을 거쳐서 난자가 되면 EN이 N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란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수정란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N을 합쳐서 E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정란이 결국 발생 과정을 거치는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결국 결과적으로 나오는 자손 아기는 E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이유는 나중에 수정이 되고 다시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생과 생장을 거듭할 때 EN이 되도록, 즉 부모와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DNA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부모에서 있던 DNA 양보다 생식세포의 양이, 생식세포에서의 DNA 양은 절반이 되고, 마찬가지로 수정을 거치면 그거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와 DNA 수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전적 다양성 증가라는 항목인데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증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EN은 4라고 하는 세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EN은 4니까 기본적으로 상동염색체는 이렇게 두 쌍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 파란색이 부계에서 물려받은 거, 빨간색이 모계에서 물려받은 거를 목에서 물려받은 염색체인데요. 자, 그래서 케이스 1, 첫 번째 경우에는 한쪽에 모두 부계에서 물려받은 염색체, 그리고 다른 쪽에는 목에서 물려받은 염색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끌려가고 이게 한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두 개가 분리가 돼서 감수 1분열을 통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 하나의 딸세포에는 이렇게 부계에서 물려받은 그 염색체만 있게 되고, 다른 한쪽에는 목에서 물려받은 염색체만 있게 됩니다. 이게 감수 2분열을 거쳐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조합 하나, 이 조합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둘이 교차로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가게 돼서 분리가 되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2분열을 거치게 되면 이런 조합, 이런 조합. 그래서 EN은 4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의 생식세포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N, 이 N은 2의 2승이니까 네 가지. 생식세포가 나오는 조합 순이다. 세포 조합. 자, 생식세포의 조합이 이 정도라면 이 생식세포끼리 만나서 수정을 이뤄서 수정란이 될 경우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은 바로 생식세포의 조합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16가지가 되겠죠. 2에는 4라고 하는
이 생물의 경우에는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16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얘는 46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생식세포 조합은 2의 23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은 2의 4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의 10은 1024고요. 2의 20은 이거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100만입니다. 100만. 즉 2의 23승이면 8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제곱을 했으니까 굉장히 큰 수가 나올 수 있다. 한 64억 정도가 되겠네요. 2의 46승. 즉 인간의 경우에는 생식세포의 조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2의 46승인 64억 가지의 종류, 64억 가지의 유전적 다양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체세포와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세포 분열부터 보면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자, 그래프의 세로축은 DNA의 상대량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세포 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G1, G2 여기까지는 간기,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분열기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에 따른 DNA의 상대량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처음 간기, G1기는 성장하는 세포가 생장을 하는 시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단백질이나 지질이 합성되고 그리고 세포가 커지고 세포 소기관이 합성되는 그런 시기. 자, 이때는 DNA의 상대량은 그대로 쭉 가고 있고 우리 염색체 수, 핵상위, 염색체 수는 2N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S기에는 DNA의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DNA의 복제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DNA 상대량이 2에서 4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DNA 복제가 이루어지면 염색체와 염색 분체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DNA 상대량은 DNA 상대량은 2배가 되지만 그 염색 분체 간의 유전 정보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G2기에도 최종적으로 염색체 수는 2N이 된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DNA 상대량은 4지만 2N, 염색체 수는 2N인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염색체가 풀어져 있어요. 염색체의 상태가 아니라 염색사의 상태로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G2 시기에는 이 세포 분열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방추사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분열기에 돌입을 합니다. 전기에 이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 상태로 방추사가 나와서 동원체에 들러붙어요. 그 다음에 중기가 되면 그 염색체들이 가운데로 쭉 정렬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로 쭉 정렬했던 염색 분체를 이제 후기에가 되면 염색 분체가 쫙 분리가 됩니다. 방추사가 끌고 가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둘의 유전 정보는 차이가 없고 똑같은 상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기에 이제 1회 반감, 이때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반감이 일어나고 DNA 상대량이 2로 다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되죠. 이때 염색체수, 핵상은 마찬가지로 2N입니다. 왜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던 걸 토대로 생식세포 분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간기에서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G1기에 세포가 생장하면서 DNA 상대량 그대로고요. S기 점점점 DNA가 상대량이 올라가는 건 이때 DNA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점점 DNA 복제 쭉 일어나서 2에서 4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그때도 색상은 똑같습니다. 왜냐? 염색 분체가 생성되는 거일 뿐이니까. 자, 그렇게 돼서 G2 때 이제 방주사 합성을 하고 이렇게 분열을 할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감수 분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감수 1분열. 1분열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여기서 있는 이가 염색체가 전기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가지고 이가 염색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후기에 이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 딱 배열을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상동 염색체가 붙었던 것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결국에 말기에 세포질 분열, 핵분열 다 끝나고 났을 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대립 형질, 그 대립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차 반감 때는 두 개의 세포가 생성이 되고 각각이 다른 그 유전 정보를 가진 딸세포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바로 2분열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DNA 양이 2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왜냐? 이 사이에 간기가 없이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쭉 가서 체세포 분열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2회차 반감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수는 N에서 N으로 이미 1분열에서 한번 줄었던 거를 2분열에서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회차 반감이 일어나게 되고 반감이 일어남과 동시에 DNA 상대량은 2에서 1로 감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4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두 개는 같고 두 개는 같아요. 하지만 그 같은 애들끼리의 딸세포끼리는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동물과 식물이 일어나는 데를 봤을 때 동물의 경우에는 몸 전체 일부분, 생식기관이라든지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곳을 제외하게 되면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생장점과 형성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장점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커지는 식물의 높이가 커지는 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형성층은 이 폭이 커지는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장점과 형성층 이를 합쳐서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생장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세세포 분열은 생장 그리고 손상된 부위의 재생 그리고 기관의 유지, 활동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징으로 이제 염색체 수, DNA 상대량 모두 변화가 없고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이제 정소와 난소 그리고 식물의 경우 꽃밥과 밑씨 이 모두 공통점은 생식기관이라는 겁니다.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전물질의 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염색체 수가 N은 1인 이걸 만드는 세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N이라고 하는 세포가 두 개에서 하나, 모개에서 하나 딱 만나서 수정란이 된다. 그러면 그 합은 2N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손은 2N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개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전물질의 양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서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즉 분리가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의 유전 정보가 무작위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큰 틀,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보여드렸습니다.